형성을 통해 고성장, 안정적, 저평가 종목들을 발굴하는 데 귀재입니다. 네, 송만선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 성공투자 파트너, 바로 급등주 발굴의 귀재, 주식정보 사이트 팍스넷 전문가 송범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시각, 오늘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팍스넷에서 바로 무료 방송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어나 동시 송출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바로 이 라이브쇼, TV, 아시아경제 TV 끝나고도 계속 3시 반까지 인터넷 방송, 무료 방송으로 진행 중이니까 많은 참여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보험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금융주를 투자를 많이 하시나요? 금융주. 자, 금융주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종종 할 텐데요. 사실상 금융주가 그렇게까지 재미를 보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투자해도, 뭐, 변동성이 사실 별로 없어요. 변동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또, 급등 이런 게 잘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좋았어요. 최근 들어서 좀, 좋았는데, 금융주가 뭐뭐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은행, 가장 기본적으로 은행, 그리고 이제 증권주, 보험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좋은 건 뭘까요? 좋은 거 다 장단점이 있죠. 근데 일단은 보험회사의 장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보험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서 다른 타 금융사에 비해서 굉장히 장점이 좋은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험회사의 이 보험업 차트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업종 차트인데 보험 차트 보시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꾸준히 좀 상승을 해준다라는 거 좀 보실 수 있죠. 또 주봉상의 흐름도 계속해서 상방 쪽으로 우상향해 나가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연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마다 나타낸 연봉도 마찬가지로 우상향해 나가는 흐름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좋을까요? 자, 보험업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보험업 잘 가는데 왜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부채로 잡히는 게 있어요. 재무제표를 보면 부채로 잡히는 게 있는데 이게 다 고객들의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면은 보통 금융회사들 이 부채 비율 몇 %입니까? 막 500%, 1000% 이렇게 돼요. 500%, 1000%. 굉장히 많아요. 500%, 1000%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부채 비율을 뽐내고 있는데 이거 별로 안 좋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 금융회사의 부채 비율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뭡니까? 바로 고객들이 맡긴 돈이라는 거죠. 자, 일단은 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이 바로 이 부채 비율이 될 거예요. 부채 비율. 자, 그리고 증권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증권주는 바로 이 예치금 있죠. 고객들이 주식 투자하려고 만약에 1000만 원을 넣어놨는데 주식은 300만 원 사놓고 700만 원은 놔뒀다. 그러면 700만 원이 바로 이 맡아놓은 예치금 되죠. 근데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바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보험료. 그래서 보험료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부채로 잡히는 게 있어요. 특히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은 이제 나중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됩니다. 보험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자로 잡힐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고객들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가 있어요. 이 보험료가 이제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이자를 물지 않게 됩니다.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이자를 물 수밖에 없죠. 그쵸? 근데 반면에 손해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화재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일시적인 보장성인 보험, 암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냥 다 꿀꺽입니다. 꿀꺽. 그리고 이자를 받질 않죠. 이자를 주질 않죠. 고객들한테. 그러면은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굉장히 수익이 잘 남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자를 물지 않는다는 점, 이것이 보험회사가
다른 금융회사보다 장점이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 적금으로 맡아놓은 이 부채 비율이 다 이자를 줘야 되죠. 그리고 요즘은 증권 같은 경우도 요즘 뭐 여러분들 투자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주식 증권, 주식 투자. 많이 요즘 들어서 많이 투자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CMA 계좌를 만들고 여기다가 돈을 넣어요.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가 살 5천만 원 넣었다 싶으면은 여기도 이게 이자가 나와요. 매일매일 이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주식을 만약에 1,000만 원 산다. 그럼 1,000만 원만 사고 나머지 4천만 원은 CME 계속 넣어놓게 되니까 예치금이 바로 이자가 계속 나오게 되죠. 하지만 보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험회사는 저축성 보험이 아닌 이상 이자가 없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사업비도 크죠. 사업비란 게 있는데 처음에 들어간 수수료 같은 개념입니다. 수수료 같은 개념인데 일반적인 주식이 뭐 요즘 뭐 수수료 거의 없잖아요. 주식 여러분 직접 거래하시면 0.015%뭐 이 정도죠? 뭐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에요. 요즘 0.015%, 0.01% 거의 없다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은 수수료가 큰 거예요. 그 사업비라고 그러는데 그 사업비 수수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채가 이자도 안 물고 또 거기다가 수수료까지 많이 받는다. 이런 것들이 보험회사가 굉장히 좀 남는 장사다. 돈이 좀 남는 장사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암보험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드시면은 사실상 뭐 자동차 보험도 사고 많이 나는 사람은 많이 나지만 안 나는 사람은 또 안 나잖아요. 또 사고 무사고 뭐 18년, 20년 무사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계속 안 나요. 사고가 안 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10명한테 보험료를 받아서 한두 명 사고 나면 2명한테 주고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다 갖게 되죠. 그래서 보험회사 굉장히 수익이 잘 남는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 보험을 판매하는 이 보험 설계사들 있죠. 보험 설계사들은 대부분 월급제가 아니라 바로 프리랜서 개념으로 이제 수당을 받게 되죠. 수당 한 건당 얼마 이렇게 받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일단은 뭐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일반 회사에 누가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안 해도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일을 안 해도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근데 보험에서 대부분이 차지하는 보험 설계사들, 뭐, 예를 들어서 보험 아줌마가 있다. 그러면 보험 아줌마 50명, 100명 데리고 있어도 이거 월급 안 줍니다. 대부분 월급 안 줘요.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큼의 수당을 주지만, 수수료만큼 몇 퍼센트 떼주지만, 일 못하면은 한 푼도 못 받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남는 장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금융회사들, 뭐 은행이랑 증권 이쪽보다 더 남는 장사다. 물론 요즘은 증권사도 뭐 투자권유 대행인 제도를 도입하고 뭐 여러 가지 제도가 많죠. 은행 같은 경우도 대출 상담사라 그래가지고 대출을 프리랜서 개념으로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보험 설계사만큼 그렇게 많은 이 프리랜서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은 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고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전에 보험료라는 게 부채로 잡히긴 하지만 부채로 잡혔는데 이게 이자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자가 저축보험료가 아니라 뭐 보장성 보험이면 이자가 들어가지 않고 이 원가가 제로, 0인 것입니다. 0. 그래서 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이고, 자, 이러한 것이 바로 부채라는 것에 주목을 해 보셔야 되고요. 일반 회사에서 이 갖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해야 되지만, 일반 회사는 부채에 다 이자를 내야 되죠. 근데 보험회사는 바로 저축성 보험이 아닌 바에야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 뭐 재차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자, 또한 이 보험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은행 같은 데서 예금 넣어놨다. 또 CMA,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CMA 이런 거는 단기 자금이죠. 단기 자금. 여러분들 CMA 오늘 넣고 내일 빼도 이자가 나옵니다. 오늘 돈을 넣고 내일 돈을 빼도 이자가 나와요. 매일매일 이자가 붙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고객들이 돈을 안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식도 샀다 팔았다 했다가 뭐 돈 확 빼버리고 한 달 만에 다 빼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죠. 은행 예금도 그렇고, 은행 적금마저도 어때요? 여러분들 뭐 만기가 있죠. 만기. 그래서 3년 만기, 2년 만기 있는데 이거 만기 다 안 채우고 해약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보험은 일단은 은행 같은 경우는 일단 2년 만기다. 이렇다면은 보험은 기본이 10년이에요. 10년. 거의 10년은 채워야지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변액보험이라던가 이런 경우가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은 10년 정도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고객이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10년을 안 채우고